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의 장은 나스닥의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첫 거래일이었죠. 그러나 그동안에 신고가를 돌파하는데 너무 피로했는지 장중에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종가의 차익 실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마이너스로 마감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죠. 그렇다고 하면 옵션 만기일에 과연 과거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이고요. 먼저 1월 19일 옵션 만기일이었죠. 1월 19일은 2%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2월 16일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2월 16일은 마이너스 1.29%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3월 15일은 마이너스 1%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4월 19일 옵션 만기일 마이너스 2%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은 기본적으로 올해 들어서 1%에서 많게는 2%까지 상당히 많은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네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은 1% 상승이라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마음의 준비는 조금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오늘 옵션 만기일 빨로 하락을 하더라도 5일선, 빨간색 선, 5일선까지만 하락을 해준다고 하면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틀 조정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상승을 해주면은 당연히 더 좋겠지만 하락을 해줘도 5일선까지 지지해주는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실시간 나스닥 선물은 약간의 약보합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공포지수 60일 여전히 탐욕의 구간. 롱의 보조지표 3대 지수 모두 볼린저 밴드를 찢어버리다가 약간 옆으로 들어오는 모습. 계속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 나중에 크다란 조정이 옵니다. 며칠은 좀 쉬어주다가 다시 힘을 비축하고 볼린저 밴드를 마저 찢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은 상당히 과매수의 구간, 이 스토캐스틱이 과매수의 구간이 들어오면 굉장히 좀 과열됐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언젠가는 이 스토캐스틱 과매수가 조금 해소가 돼야 없어져야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여기서도 굉장히 스토캐스틱이 과매수였다가 여기 스토캐스틱 과매수가 해소가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의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올라주는 모습. 장투잖아요,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않는 장투. 많이 올랐으면 조금 내리더라도 추세, 상방의 추세를 거스르지 않는 하락은 오히려 추매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과매수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면 이렇게 미친 듯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래서 미국 주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어닝 발표 체크해야 될 기업이었고요. 공포지수 매도의 방법 여기까지 왔는데 개인적으로 익스트림까지는 한번 찍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매도를 한번 시작해 봐야겠죠. 하지만 한 70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공포의 구간에서 산 일부 비중은 약간 매도를 한번 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푸드옵션 0.70 상당히 익스트림 그리드죠. 0.70에서 0.6대로 0.67, 68 이 정도로 한번 가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나스닥이 더 오른다는 거니까 약간의 분할 매도의 개념으로 단기적인 하락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분할 매도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워낙에 공포의 구간에 많이 샀다. 현금 비중이 없으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주 당연하게 분할 매도가 필요하고요. US100 CFD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볼린저 밴드를 찢어내다가 약간의 옆으로 흐르는 모습 5일선에 지지해주면 상당히 좀 괜찮은 주봉의 마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이라는 거죠. 환율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빨간색 선을 한 방에 뚫어내면서 밑으로 흐르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빨간색 선이 너무나도 많은 시도 끝에 올라버린 빨간색 선이기 때문에 한 방에 쉽게 뚫고 내려가는 좋은 그림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오늘 환율이 너무나도 오르고 있네요. 환율이 오른다고 하면 나스닥이 같이 상승하기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우 희박하게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반비례의 관계, 통상적으로 반비례의 관계라는 거죠. 현재 환율이 조금 우려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다시 오르더라도 21선 맞고 떨어지면 뭐 괜찮은데 일목균형표를 지지하면서 오른다. 약간의 나스닥의 횡보의 기간이 조금 도래할 수 있다. 약하락 횡보의 기간 도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 어떻습니까?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홀딩입니다. WTI 국제유가 일목균형표에 조금 저항을 좀 받아줬으면 하는 바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어제 상당히 좋게 출발했으나 약간의 좀 하락을 해주고 있죠. 다음 주가 엔비디아의 실적까지는 조금 보고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검정색 선
기분 좋으라고 검정색 선을 그었다고 초반에 검정색 선을 그을 때 말씀드렸죠. 바로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세선은 굉장히 잘 그어야 되는 거죠. TQQQ 괜찮습니다. 여전히 상승의 추세. 속술도 상승의 추세지만 조금 약간 좀 뭔가 좀 과도하게 가파르게 오른 감은 조금 있습니다. 5일선과의 간격이 조금 많이 벌어져 있고요. 과거에도 그러듯이 5일선과의 간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지면 다시 5일선을 좀 터치해주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 너무나 좀 과도하게 이렇게 5일선과의 격차가 벌어지면 다시 한번 터치해주는 모습. 그리고 다시 오르는 모습. 어쨌든 간에 5일선 위에 있다고 하면은 급등의 패턴이고요. 굳이 굉장히 멀어지지 않는 한 일단은 홀딩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죠. 불즈, 귀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즈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인 것 같아요. 테슬라 상승의 채널, 보라색 상승의 채널에 지금 닿을랑말랑 하고 있는데 닿으면은 한 번쯤 매수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닿진 않아서 조금 지켜보고 있으나 보라색 상승의 채널 하단에 닿으면은 매수를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숏에 보여주십시오. 드디어 숏이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터치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야간에 이 숏이 기술적인 반등이 올 수가 있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SQQQ는 최저점이죠. 현재 최저점이에요. 숏을 홀딩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저점을 맞는 거죠. 못하러 이렇게 숏을 홀딩합니까? 숏은 단타로만, 무조건 단타로만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키움전사의 일간승 매수는 게임스탑.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좋은 흐름인데 겁나게 올랐다가 겁나게 내리고 반등이 오는 모습. 개미들은 또 게임스탑에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 모습. 그렇게 지금 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어차피 사봤자 많이 사지도 못하고요. 무서워서. 굳이 게임스탑에 목매면서 밤을 샐 생각은 없습니다. 속스 S가 조금 더 올라와줬으면 좋겠는데 3위에 마크하고 있는 모습. FFIE 패러데이 퓨러 뭐 어쩌고 하는데 무슨 종목인지 모르겠는데 좀 급등하면서 올라와주고 있고요.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코닐과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 스트레이지가 5, 6, 7위라는 높은 순위에 올라와주고 있다는 거 조금 우려스럽네요. 하지만 뭐 일단 홀딩하고 있고요. 코인의 공포지 어느덧 74. 상당히 좀 너무 가파르게 올랐네요. 코닐의 차트 어제 상당히 급락을 나왔죠. 하지만 보라색 제가 그어드린 보라색 지지선만 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홀딩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21선이 계속적으로 하락의 추세로 내려오다가 약간 평평해지고 있죠. 21선이 상방으로 돌리려면은 조금 더 여기서 왔다 갔다 횡보를 해주다가 한번 급등을 해주고 그러면 21선이 약간 위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할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라색 선을 한 번 더 터치해주는 흐름이 오늘 밤에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추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마라의 차트, 마라는 좀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 홀딩을 계속적으로 할 생각이며 오늘 밤 마라가 또 급락을 해가지고 21선에 닿는다. 그러면 추매로 대응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마라는 저에게 전승을 안겨다준 좋은 종목이라 추매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살짝 내려주고 있는 모습.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율인 도미넌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내려준다고 하면 그 전체 코인 시장의 파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 뭐 솔라나 뭐 이런 걸로 조금 들어간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조금 지저분하게 상승의 채널을 한번 그어봤습니다. 빨간색 상승의 채널. 이 안에서 뭐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무빙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은 조정이 끝난 거죠. 저점은 여기였던 것이고요. 현재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다시 비트코인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 상승의 채널만 버텨준다고 하면 드디어 비트코인의 우상향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나쁘지 않은 양봉의 흐름.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이때처럼 올라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코닐도 오르고 마라도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더리움은 좀 너프하게 그어드린 하락의 채널을 좀처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나 어쨌든 현재는 양봉이니까 뭐 좋은 흐름.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하락의 채널을 뚫어낸다고 하면 여기를 뚫어낸다고 하면 추매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더리움 한번 추매 한번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이동성님 음료수 후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최근 들어서 유튜브 구독자방에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네요. 323명. 제가 좀 바빠서 많은 정보를 공유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틈날 때마다 많은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매매는 멤버십 장교 유리티 위주로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으나 유튜브 무료 구독자방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구독자방에 언급이 됐던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팔로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패가 예상돼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도전해라. 일론 머스크. 좀 밉상이죠, 밉상. 일론 머스크가 실패가 예상돼도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도전하라고 하네요. 테슬라 주가나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럼 전 항상 실패가 예상되더라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적으로 24년에 실패를 예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24년만 봤을 때 미국 주식으로 약 40%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수익률을 더 높게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